공부에서 경쟁 대 협동. 유대인은 축제에서 춤을 즐기는데 그 춤은 혼자 추는 것이 아닌 군부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하바나길라와 같은 율동을 춥니다. 군무의 기본 대형이 둥그런 원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원은 민족의 단합과 행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열에 참가한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협동하여 원을 만든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백년지대계의 강작가입니다. 오늘은 유태 가정에서 형제 간의 다툼을 처리하는 방법과 유태인들이 학교에서 경쟁과 동시에 협동을 그르치지 않으며 교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의 충실한 전달을 위해서 성우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저의 글을 전달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가정에서 형제자매 모두가 승패의 경험을 균등하게 가지도록 합니다. 경쟁에서 늘 이기는 경험만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기만 하는 아이는 자신감을 갖추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서 조심성을 기르지 못하거니와 자칫 노력을 게을리하고 자만하는 성격으로 자라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지는 경험만 하게 되는 것은 더더욱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이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소극적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늘 위축되고 자신이 무얼 해도 안 된다는 자괴감에 빠져 자칫 무기력한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전하고 깨어져야 할 어린 나이에 숨으려고 그늘만 찾는 아이가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무기력한 성격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의 경쟁에서 이겨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경쟁이 승패에만 국한되는 단순한 구조로 교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승패를 가정 내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하게 협동을 강조합니다. 경쟁하여 승패를 가리는 것은 협동하는 마음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경쟁이 가열되면 형제간의 협동심을 해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협동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시키는 것이 바로 유태인의 형제간 가정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면 다짜고짜 나이차도 얼마 없는 아이들을 누나에게 대든다거나 형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버릇을 들먹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쟁보다는 세습되어 온 가정 내 질서만 강조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맞이는 늘 가정 내 대우를 받아 실제 사회에 나가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을 과도하는 성격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많이 경험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린 동생이나 막내가 더욱더 막내스럽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막내와 맞이에 대한 선입견이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합리적 가정교육에서 파생된 기형적 결과물일 뿐이지 결코 아이들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스마트하게도 이러한 가정 내 교육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을 비교하거나 위아래 줄 세워서 상하적 우애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한 명 한 명 독립적 인격체로 키워갑니다. 심지어 자녀를 10명 이상 낳은 집에서도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아이들을 완전한 독립적 인격으로 대우하고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교육처럼 가정의 계급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의를 잃거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기본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보다 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가족과 민족을 가장 끔찍히도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협동의 경험을 주지 못하거나 아예 별개의 과정에서만 협동하고 결국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점수와 등수에 의한 경쟁만을 위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적 해결책과 보완책을 찾기는커녕 학생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몰아가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코 경쟁의 경험을 올바르게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는 협동과 경제 모두를 동시에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의욕이 있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이기적인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협동할 줄 아는 원만한 성격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들의 두뇌를 인정하지만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적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것은 개성적 인디비주얼리스트인 것과 다른 이기적 이그스득인 성향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이 대학 진학까지의 무한 경쟁에서 유래한다는 데에 사실 이견이 없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좌우 극단적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의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생은 경쟁하여 점점 발전하고 우수해져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며 다른 말로 학업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서로 본질적으로 우정을 나눌 친구이고 선생님과 형제, 부모 모두는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협동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을 우리 교육 현실과 가정에서 배운다면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은 훌륭한 글로벌 리더들을 도약시키는 국가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백년지대계 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